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자, 밀크티 맛있다. 천기 누설 몇 시에요? 시간 너무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 밀크티 맛있다가 지금 닉네임 얘기한 거예요? 아닌가요? 갑자기 밀크티 맛있다. 네. 뭔 소리? 아, 닉네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촌철님. 네, 촌철님들 중에 천기 누설 기다리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1시간 하자고 하는데요. 1시간 하자고? 네. 아, 이게 내공에 딸려고 1시간을 그러니까 읊어댈 내용이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네, 제가 안 됩니다. 30분, 뭔 소리야? 30분 하는데 1시간은. 네. 우리도 한 농담 따먹기 20분 하면 1시간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 아닙니다. 나도 네. 농담 잘 하는데. 농담 욕도 잘 하는데.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욕하면. 네. 그러니까 애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무섭다고 하더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래 욕을 못해 그래서 나 욕 잘하는데 진짜.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천기 누설 시간인데요. 자,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도 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윤석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런 편수에 징하다. 정말 한 달 내도록. 도대체 몇 주째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는 한 달 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완전히 뭐 이슈 블랙홀이잖아요 지금. 딴 거는 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많은 법도 통과됐어요. 근데 기억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또 짚을 수밖에 없죠. 짚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됩니까? 자,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징계안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소송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거잖아. 네. 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고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그림은 도대체 뭘까? 뭐 억울하잖아요. 뭐 억울하다. 나 네. 억울함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이 법원에서 징계 집행정지 이걸 인용을 끌어내면 1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직무정지에서 풀릴 수도 있고 또 징계 무효 판결도 받아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지.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기본 코스지. 기본 오케이, 코스다, 그건 좋대요. 기본 코스. 근데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기본 코스만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특식 코스가 좀 따로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기본 코스는 이제 저 같은 변호사나 법조인들은 아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이상의 특식 코스가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저트도 아니야. 그냥 특식 코스. 그러니까 특식이 있다. 무슨 얘기야? 법원 너머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법원 너머에 뭐가 있냐?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윤석열 총장이 불안과 불신에 빠져가지고 지금 공수처를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 아, 이게 소송의 기본 코스 이상의 특식 코스는 공수처인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공수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불안과 불신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불안과 불신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시점에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설령 내가 징계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치자. 그런데 해서 집권 세력이 과연 신사협정을 맺고 나를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 그런다고 보장이 있을까? 괜히 고분고분했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응? 공수처라고 하는 철퇴로 내 뒤통수 가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분고분데 알겠습니다. 그냥 징계 먹겠습니다라고 끝날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총장도 사람인 이상. 예. 뭐 생각은 자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불안 불신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 바로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적이 침입해올 기미를 보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장성을 쌓죠. 성을 쌓아야 됩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우리는 천리장성을 쌓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치면 실드를 친다는. 쉴드 친다고. 방어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공수처가 만약에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실드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장성 삼고 실드 삼아서 공수처의 침입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검찰 조직이 성이 된다. 근데 검찰 조직이 이게 실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실드가 됩니까? 바로 그걸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공수처법을 봐야 돼요. 공수처법? 공수처법 제2조 3항을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고위공직자 범죄자란 아니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 여기서 뭔가 감이 확 오지 않아? 감이 올 듯 말 듯한데 정확하게 오진 대본감 않아요. 말고. 네, 정확하게 오진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잘 봐요. 자, 공수처가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그래도 제한이 된다는 거지. 뭐냐면 윤석열 총장 본인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재직 중에 범한 죄. 범죄는 될 거고요. 재직 중에. 그러니까 재직 중에 범한 죄여야 되고 윤석열 총장 가족의 범죄 역시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만 한정이 돼. 예컨대 뇌물죄 등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의 상관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직무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정말로 공수처가 그 윤석열 총장을 치려고 한다면 네. 직무 상관성을 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직무 상관성을 캐려면 검찰 조직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직무니까요. 직무니까. 그잖아. 검찰총장 예. 직무와 관련된 거 당연히 검찰 조직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그 가족만 캔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해낼 수가 없는 거고 네.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얽혀있는 인물들 바로 검사들을 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검사들인데 윤석열 총장의 부하들을 털어야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좀 감이 오네요. 딱 오케이? 들어보니까 감이 오네요. 모르지. 그치? 직무상.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공수처를 정말 염두에 둬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라면 예.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아하. 여기가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실드를 겹으로 칠 수가 있어요. 실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첫째 그래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검사들, 내 부하들 컨트롤할 수 있죠.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야 검사들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개구멍을 메워야 돼. 개구멍. 예. 그 구멍이 침입 경로가 되는 걸 차단을 하려면 아하. 총장직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1번. 어허. 2번. 이해가 됩니다. 총장직에 있어야 배신을 막을 수 있어요. 야, 배신. 무슨 지금,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어떤 그 풍토에서는 총장 옷을 벗는 순간에 끈 떨어진 연이 되고 칼칩니다 다. 끈 떨어진 연이 되는 순간에 검사들이 줄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검사들이 그 줄서기의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우려. 어허. 그러니까 총장 자리를 지켜야 이 검찰 조직을 실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재미난 점이 하나가 포착이 되는데 뭐죠? 그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두고 검찰주의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검찰 만능주의자, 검찰주의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검찰 조직뿐이다. 다들 이렇게 입을 모으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 조직조차 불신, 불안, 의구심을 갖고 보는지도 모른다. 아, 혹시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렇지. 자기를 배신할 수 언제 있다. 뒤통수 맞고 어떤 이런 불안, 예. 불신, 의구심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가설입니다만. 네, 가설이지만 아무튼 이 점을 주목하면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그 밑그림이 확실하게 들어가 나는 거지. 자, 두 개 겹겹 실드는 이해됐습니다. 배신, 조직 두 개 이해가 됐는데 밑그림은 또 뭐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개인화를 방지하는 거야. 개인화. 그러니까 뭐냐면 혐의의 예. 개인화. 즉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하. 차단해서 문제는 이것을 조직 대 조직의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찰의 문제다. 그렇지. 아하. 공수처 대 검찰의 대결로 만들어야만이 예. 검찰의 조직 논리를 발동시킬 수가 있고 그 조직 논리를 그러니까 실드 삼을 수 있다. 아하. 이런 얘기가 드는데 예를 하나 들어요. 예. 바로 어제 JB 타임에서 또 다른 뇌관이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바가 뇌관 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했어. 예. 뭐냐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그러면 이걸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이거를 벌이는 곳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찰부인데 네. 이 감찰부의 속도전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속도전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걸 짚었는데 자 한번 어제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네. 이게 한번 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게 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딱 한 번만 있었던 일도 아니었다. 만약 가정입니다. 가정 수사를 해서 계속 반복됐다. 그렇지. 과거 범정 그러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
이 시절부터 무수히 저질렀던 일이었음이 확인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야, 범죄에서 계속적으로 사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검찰 어떻게 돼? 박살나. 박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맞짱 뜨기도 전에 박살이 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힘을 잃게 되고 이걸 반길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본다면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네네. 그것이 꼭 타의만으로 어떤 공조하는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한 공조가 발생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무튼 어제는 이런 공조의 경우로 이제 윤석열의 부재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조남관 대행 체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전제해서 짚어봤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 계속 버티고 있다면 네. 이 그림은 더 화려하게 채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림 얘기를 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어요.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네. 정말 임기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잖아요. 내년 7월이면 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뭐 어쩝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때 가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버텨봤다 이제 뭐 7개월 아니냐 이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중요한 지점 맞아요. 그죠? 네. 윤석열 총장의 실드의 배터리는 에너자이저가 아니야. 그렇죠. 그지? 에너지 막 계속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스물 한번 100만 스물들이 될 수가 없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몇 달 뒤면 이것도 자연 방전돼. 네. 근데 네. 하나의 고비만 넘으면 고비를 넘기면 고비 하나만 넘으면 이 동력의 함수 관계가 새롭게 조정이 된다. 참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동력의 함수 내가 관계. 함수 관계 내가 수학 학교인데 수학을 일찌감치. 저 수학 얘기만 뭐 깜짝 놀라는데 내가 좋습니다. 수학만 잘했어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정말. 동력의 함수 관계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그런 이상한 용어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요. 이건 좋습니다. 괜찮아. 이건 네. 아주 그 저기 산수 수준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 네. 배터리가 닳더라도 네. 상대의 배터리가 함께 닳아버리면 침입의 동력이 상대도 없어져.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고비를 한 번만 넘으면 집권 세력의 배터리를 방전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함수 관계 같이 가고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예, 내년 4월 달에 있을 이 보궐선거를 동력의 함수 관계로 보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자, 이거 한번 잘 봐. 자, 만약에 내년 보궐선거에 여당이 패배를 해.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져.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친위대로 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친위대인 공수처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출범하자마자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죠?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건 단순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 보자고요. 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계산의 결과 이건 네. 불투명. 왜냐면 무당이 떡을 안 주면 떡은 못 먹는 거니까. 하지만 떡을 먹으려면 기여를 해야 하는데 네. 굿판에 멍석이라도 깔아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그 막연한 어떤 이 가정은 네.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아하. 그게 뭐냐? 그게 총장직에서 버티는 거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말 굿이나 떡이나 보지만 그래도 총장직에 있어야지만이 뭔가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자신이 만약에 총장직에서 버티면 네. 집권 세력의 부당성, 자기를 몰아내고 찍어내려고자 하는 집권 세력의 부당성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고 네. 언론이 얼마나 그 보도 잘해주고 있어?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조성된 부정적 여론이 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할 법하다라는 것인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바로 이 대목에서 새롭게 봐야 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새롭게 봐야 할 게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바로 대결 구도인데 대결 구도.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예.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오늘 아침 뉴스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계속 그걸 강조를 하고 여권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기어코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것이냐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구도는 대통령 대 그 검찰총장, 인사권자 대 인사 대상자 간의 대결 구도는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구도야. 예.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한 채 고민도 없이 날이 밝자마자 법원으로 갔어. 아하. 날이 밝자마자가 아니라 하루는 걸렸구나. 하루 정도 다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 소장은 써야 돼요. 소장을 써야 되니까. 소장 변호사가. 아무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같이 아하. 빛의 속도로 갔어. 네. 자, 윤석열 총장을 미화하고 응원하는 쪽에서는 이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 이 뚝심, 하하. 강단 이런 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나오고 있네. 뚝심, 강단, 강골 그러니, 검사. 이런 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 뭐 그렇다고 쳐.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치적 계산 속에 드는 거지. 정치적 계산이라면 야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야당의 계산일 수도 있고 윤석열 총장이 뭐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야당의 계산은 법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왜 이건 정치적 계산이니까. 잘 봅시다. 자, 보궐선거와의 상관성 속에서 봐야 되는데 내년 보궐선거는 엄청 큰 선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니까 엄청 큰 선거예요. 거의 뭐 넘버 2, 넘버 3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선과 총선급은 아니야. 왜냐하면 대선과 총선거 같은 총동원 선거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 어차피 보궐선거니까. 왜냐하면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전국 동시선거가 아니어서 휴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율은 떨어지죠. 총선 대선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 게 상식일 거야. 자, 이런 선거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선거 구도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야당은 생각할 수 있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선거의 특성은 이게 어차피 그 총동원 선거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구도를 짜서 몰아간다면 여기서 이 구도에서 이른바 친문 표심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반문 표심의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승기를 잡는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재인 심판의 이유를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반문 표심은 더 자극이 될 것이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선거 구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하. 이런 계산법에 따라서 윤석열 요인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야, 야당이 그 정도로 정치하게 좀 많이 치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야당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무 그거를 그렇게 발작 들 이유도 없고.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계산을 그렇게 할까요? 하나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2주 전인가 청기누설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그 주된 원인을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얘기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제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선거의 기본 전략은 친문의 투표율은 떨어뜨리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반문의 투표율만 올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는 어차피 다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반문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반문의 자극제로서는 윤석열 요인은 좋다. 효과가 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윤석열 요인을. 아무튼 근데 좋습니다. 이런 전망에 기초하면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도출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서 정직 2개월을 꽉꽉 채우고 돌아온다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죠. 자, 바로 그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1월 말이 돼. 1월 말. 그 시점에 돌아오자마자 저번에 직무 배제가 됐다가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했어? 그때 뭐 저기 바로 대전지검 승인해 버렸죠. 구속영장 승인.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무슨 일을 할지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이 1월 하순인데 이때 만약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판을 벌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권이 또 강력히 반발을 해. 그래서 정치권이 또 경랑에 빠져. 그러면 반문 표심을 자극하고자 하는 전략에 이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죠. 시간상으로 4월 보궐이니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물론 가처분 신청이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한다면 그러니까 뭐 윤 총장의 그 선택하는 시간의 선택지는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야당의 어떤 계산법은 알겠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우리 머털도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윤석열 총장 이러다가 정말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가 두 가지 뜻이 있지. 출마. 정말로 정치가 출마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출마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의 뜻을 더 넓게 광의의 의미로 잡으면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새벽에 내려졌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 대통령 제가 집행이 안 이루어서 그날 출근했잖아.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그날 뭐 지시했는지 혹시 기억나? 기억나죠. 특별 지시한 게 있어.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 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어. 자. 도대체 이 장면을 어찌 봐야 될까? 제가 이 장면을 도대체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저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화재 때도 그런 거 있었긴 했었는데 2000 화재 때.
독특한 모습이긴 한데. 자 여기서 윤석열 총장은 뭐 수사주의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 포괄적 수사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도 볼 수 있어. 그게 뭐냐? 이 민심 잡기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나중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미리 좀 깔아두는 뭐 그런 어떤 작업이라 보는 게 이건 뭔가 대통령 지시사항 같지 않아? 이게 지금 자기가 예. 대통령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 행보 같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도대체 윤석열은 왜 저럴까?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어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종합을 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갖고 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자신의 이미지를 원칙이라고 하는 이미지에다가 플러스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애민. 만약에 이런 쪽으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리고 이런 애민 이미지가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자신을 향한 집권 세력의 옥죄기의 부당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죠. 더 커진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따뜻해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수학 얘기는 이번에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책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민중을 사랑한 그다음에 민중의 사랑을 받았던 지도자를 기득권 세력이 질시하다가 정치적 음모를 꾸며서 숙청해버린 스토리.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얘가 맞는지 모르지만 조광조 같은. 그러니까 엄청 너무 많죠.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많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어떤 그 서사가 있는데 이런 서사가 작동을 하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총장 본인의 경쟁력은 더 커진다. 이 영향력. 이야, 또 그런 거. 이건 너무 그림이 너무 아니 화려한 근데 그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지시 사항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만 놓고 저건 정치적 행보로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그 분석을 해봐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노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맞짱 뜨는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정권과 맞짱만 뜨는 것으로 간다면 저 사람이 뭔가 정권에 뭔가 그 원한을 진 게 있나. 뭔가 억한 심정이 도대체 뭐가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을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을을 보살피는 분이고 애민하는 총장님이시고 그런데 저런 사람을 지금 집권 세력이 탄압을 한다. 여기 말이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모털 도사님, 저도 윤석열 총장을 오랫동안 이제 매스컴 등등에서 이제 봤는데. 도사님, 우리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일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이에요라는 답에 대해서 내가 그런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내린다면 몰라가 현답이야. 알 수가 없어. 다만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내면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타자에 대한 차가운 불신. 자기 위에 남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타자에 대한 차가운 불신과 자기에 대한 몽환적인 사랑. 자기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해봤습니다.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얘기만 갖고 종합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 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 단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타자에 대한 차가운 불신을 갖고 있고 자신에 대한 몽환적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 행보만 놓고 본다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왜 저렇게까지 버틸까?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해서요? 이건 상식적 판단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난 이렇게 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이거 있죠.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너머가 있을 수 있다.
그 넘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공수처과의 상관성. 예. 그럼 미리 방벽을 치는 것. 방벽을 치는 거는 그 총장 자리 보존하는 거 일단 1번.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내년 7월에 끝나. 근데 내년 7월에 끝나는데 그 총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더 이상 공수처가 자기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이 두 가지를 매치해서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보면 결국은 저는 행동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뭐 얘기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힘들어하고 좀 지겨워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라든지 또 지금의 어떤 모습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우리 머털 도사님이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다. 자,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햇빛님이 똑같은 얘기를 주셨어요.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를 검찰 전체의 조직의 공격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고, 자, 이민선님 공처장 후보도 아마 탈탈탈 털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아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니까 이제 그 야당이 탈탈 털 텐데. 네. 야당이 탈탈 때 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나 혹시? 그러면? 아 근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항상 역사 이름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건 첫걸음 떼는 거야. 첫걸음 어렵지. 나 조사하면 그냥 털어버리면 그런 모습 봤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그 이 얼수무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표창장도 좀 받았어요. 저 중학생인데. 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표창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공부를 좀. 야 은근히 잘한다 정말. 야. 아니 제가 틈을 비집고 지금. 제가 약간 틈을 비집고 지금 아빠 자랑하고. 약간 비아냥적으로 얘기한 건데 하여튼 그거만 있. 애들만 없으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애들만 없으면. 야, 네.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윤우준, 윤대진 사건 어디 갔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이게 이제 알고 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고백조님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정답입니다. 민주당은 좀 쉽게 합시다. 진보 진영 사람들 희생 그만 시켜라. 민주당은 공처장 임명되기 전 의원들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 빨리 진행합시다. 아마 이 법안이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논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어차피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조정 결과로는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항목 6개를 지금 열어놓은 거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그 들춰보면 그 6가지 이렇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해놓고 나니까 경찰은 자법 잡아라. 네, 뭐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고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칙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경찰은 형사사건하고 검찰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게꾼이라고 표현해요. 지게꾼? 아주 좀 우리끼리 쓰는 얘기인데 형사 검사들을 다 지게꾼이라고 그래요. 오. 경찰이 주는 지게를 들고 간다고요. 더 이상 추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묘사를? 지금 구조가. 그 형사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하긴 하지만 거의 절도 사건, 뭐 사기 사건 이런 거 단순한 사건은 그대로 경찰 하듯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권 조정한 것도 보면 뭐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눈여겨 보고 있는데 지난 그 법 바뀌기 전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네. 그 공정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려다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그때 그 뒤에 나온 민주당의 논리가 그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줘서 검찰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논리를 펴도 왜 이렇게 펴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지금 직접 수사를 인정한 6개 항목 중에 하나가 경제범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상담법은 경제범죄 아니야?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주당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네. 여기 중요한 지금 댓글이 하나 있는데 예. 제이크리님이 박준 변호사 능력 있고 너무 멋져요. 까지는 좋은데 네. 틈틈이 성대모사도 해주세요는 내가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성대모사. 이승엽 말고는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승엽 말고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문선 씨 해봐. 신문선. 네, 신문선입니다. 저 똑같잖아 지금. 구분이
이승엽만 하세요. 가는 세월 서유석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이 성대모사 다 똑같아요.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스톱. 예. 여기서 스톱.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거라도 하는 게 어때요? 예. 아유, 뭐 제가 뭐 웃음을 좀 드렸나 모르겠네요. 자, 주말 드라마도 KN님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청기누설도 수금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농구꾼 청기누설을 너무 많이 누설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사실 그 뭐 솔직히 고백하면 요즘 JB 타임이 청기누설이에요 거의. 뭐 JB 타임하고 청기누설하고 뭐 별로 구분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갈 때까지 가보고. 그 제비 타임 때는 조금 쉬운 걸 하시고 강한 걸 자꾸 하시니까 청기누설이 티가 안 납니다. 아, 그런가? 더마카가 지금 네 많이 둘이 묘해 하여간 아무튼. 근데 지금 뭐냐면 윤석열이 말 그대로 이슈의 블랙홀이니까 네. 이걸 짚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자, 윤석열 하여튼 뭐 요 댓글 더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좀 센 것들이 있어서 요건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그래요. 읽어보세요. 설동경님입니다. 제가 윤석열이 정치 검찰인 거 들통났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지라고. 뭐 이런 시각이 충분히 나올 이렇게 수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편 시각도 있을 수 이렇게 있고요.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정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검찰은 지금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는데 정치적으로 왜 자꾸 간섭하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찌 본다면 지금 공방은 그 기본 시각의 맞습니다. 공방이에요. 검찰 개혁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현 정권 수사하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걸 검찰 개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70년 80년간 있었던 검찰의 권력이나 권한을 내려놓는 걸 검찰 개혁으로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동시 접촉자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실 계속 10,000명이 넘으면 우리 모털도사가 춤을 좀 추시기로 했는데 춤이라고 혼자 꽂고 네. 그다음에 그 2주 연속이 아니라 5일 연속 5일 연속 네. 5주 연속 되면 제가 같이 춤을 추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연속. 그리고 그냥 쉽게 저는 약속 안 했어요. 쉽게 2만 명 되면 2만 명 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춤을 바로 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춤이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에 나오는 그 고무풍선 춤이지 이거. 자, 청기누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마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